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요 20개국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역과 경제 등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때보다 더 낮게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응 해법으로 방역 공조와 글로벌 경제 연대, 교류 강화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G20 이 화상회의는 화상회의 자체로 처음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하나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회의예요. 예정에 없이 하는 회의입니다. 마크롱 대통령하고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때 이 G20을 통해서 함께 세계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G20을 개최하자는 그런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을 했고 이것을 지금 현재 G20 의장국이 사우디거든요. 예. 사우디에다가 제안을 해서 전격적으로 마련된 상당히 의미 있는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한 나라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하나의 끈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중국에서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코로나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게 다른 나라로 번져가서 예. 지금 나라마다 큰 혼전을 겪고 있는데 같이 해결하자. 특히 어떤 그 바이러스의 변이나 변종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같이 공조를 하면 그만큼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 경제가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제화 정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한 나라의 그 이 경제적 그 파탄은 다른 나라로 바로 이전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장 부양 정책을 할 때도 같이 해야 되고 이를테면 달러 강세를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면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미국과 전 세계 각국의 통화 스와프트 같은 게 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의 모임 그 개최 의미라든지 또 전개된 내용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회의에서 사태 극복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요구들도 쏟아졌잖아요. 이를테면 네. 중국은 관세 인하, 러시아는 피해국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각국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그 배경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국마다 정상들마다 이제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자국 경제나 또는 세계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해법들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국의 당면한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각국의 지역적인 사정을 세계적으로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네. 그걸 알게 됐기 때문에 같이 풀어갈 수 있다. 이런데 그중에서 이제 주목을 끌었던 나라마다의 현안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관세를 내리자. 네.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해왔고 또 그 결과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거든요.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데 관세가 많아지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 얘기대로 일시적으로라도 관세를 완전히 내려버리자 이러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졌던 세계 경제에 상당히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여요. 자, 그다음에 남아공, 아프리카를 대표한 나라인데요. 저기서는 채무 경감, 아프리카에 대한 부채를 좀 경감해달라. 그다음에 아프리카 경기 촉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대대적인 어떤 그 플랜트 또는 지하 자원 개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 의미 있게 들렸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제재를 풀어달라. 네. 이 제재라는 게 지금 세계 경제에 이코노믹 생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경제 제재를 많이 해놨어요. 이를테면 북한도 네.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와
이 유럽 지역 간의 석유 수출입 교류를 못하게 돼 있거나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식으로 미국이나 세계를 향해서 이제 피해국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도 상당히 좀 공감이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은 이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 어떤 그 통관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경선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의료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단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경제인 교류만 예외로 좀 적용을 하자. 네. 공감을 상당히 많이 얻은 것으로 보여져요. 네. 과학자, 기업인들, 이 필수 인력들은 건강 진단서를 가지고 수시로 좀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 경제가 막히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각국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자신의 중국을 향해서 예. 이 정보를 좀 공개하라. 특히 아마도 전염병 정보, 우한 이런 데 대해서 잘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네. 각국이 허심탄회하게 자기 사정을 얘기했고 또 이게 공동 성명이 나왔죠. 6개 항의 공동 성명이 나왔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앞으로 예. 이 공동 성명을 이행할 그런 단계별 계획이 지금 수립됩니다. G20는 그냥 만나는 하나의 외교적인 어떤 프로파간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국제 상설 기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상 사무국도 있습니다. 1년마다 돌아가면서 각국이 의장국을 맡는데 이제 올해는 사우디가 맡으면서 사우디의 그 주체가 의장국 실체가 존재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G20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보면 지금 이미 5조 달러 이상의 네. 글로벌 경제에 투입하고 있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계속 투입하자. 그다음에 합한 연합된 태세로 나아가자. 네. 네. 이 밖에도 각종 이 금융 시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자. 또 방역에 협조를 하자. 이런 6개 안을 합의했고 이게 네. 더 진도가 나갈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전 세계가 모쪼록 좀 잘 공조를 해서 이 사태를 좀 잘 극복해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뉴스였는데 참 걱정스럽기도 한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78.4포인트까지 지금 급락을 했는데 네. 이게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다고 하더라고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금융위기 때 통계를 보면 네. 2009년 3월 달에는 72.8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온 한국은행 조사인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 CSI라는 유명한 조사예요. 저 조사가 78.4로 나왔으니까 2월 달에 96.9에서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네. 금융위기 당시 72.8보다는 또 낮은 건 아니군요. 여전히 네. 높은 수준에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도 한국은행의 CSI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또 소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할 때 금융위기 당시에는 당장의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다. 그리고 저것은 재난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만 된다 그러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월별로 한번 지수를 보면요. 지수에 11월 달부터 100 이상으로 꾸준히 지금 올라갔어요. 예. 그런 우리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가 2월 달, 3월 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하락을 했는데 네. 너무 비관할 필요도 네. 없고 또 낙관할 필요도 없는 예상치 범위 아니다. 저기서 이 약화된 소비 심리 지수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시키는가 이 정책 수단을 잘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체감상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당정도 주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보통 정상적인 상태라고 그러면 네. 현재 단계에서 이 재난 기본소득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고 또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00이 넘었던 지수가 78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변칙적인 방법, 비상한 시국인 만큼 비상한 방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동감하는 여론도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금액도 다르고 주는 방법도 중구난방이 되면 네. 또 지금 이 재난은 전국적인 재난인데 자기 지역만을 관리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되면 국가적 혼란과 경제의 어떤 그 미스매치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빨리 당정 협의를 하든 여야 간에 협의를 하든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본 재난소득의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합의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돈을 잘 쓰는 그러니까 지금 얼어붙은 소비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핀셋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고용 상도 지금 좋지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우에 고용 유지 지원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지금 고용 지표가 뭐 당연하다기보다도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는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328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보통 주간 이 실업 수당 신청자가 평균 한 20만 개 정도인데 이것이 320만 개나 늘어나는 그러니까 15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저기 지금 12배로 볼 수 있지만 평균치에 비해서는 15배, 그리고 전주에 비해서는 12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바로 저런 대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기본 수당을 주고 어저께 미국 의회에서도 전격적으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런 단기적인 어떤 이 불황, 고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 정책, 시급하게 조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것이 그렇게 구조화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잘만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몇 달 내로 또 반등할 수도 있고 지금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저렇게 수당 신청자가 320만 명이 늘어나고 예. 실업자가 대폭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뉴욕 증시 주가는 대폭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사태가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제학계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어찌됐건 각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촘촘한 대책은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